유럽의 진출과 근세의 시작. 유럽과 일본의 만남, 바닷길과 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이어준 길은 초원길, 바닷길. 통합적인 바닷길은 16세기 서유럽인들에 의해 개척된. 이 중 최초로 나타난 것은 초원길이었고 그 다음에 비단길, 마지막에는 바닷길이 등장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은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인간, 물자, 정보가 이동했고 길을 장악한 세력은 그를 통해 권력을 창출하여 곧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먼저 석기시대부터 활용된 초원길을 차지했던 세력은 유목민족들이었다. 이때 농경민족들은 초원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지라 유목민족들보다 인간, 물자, 정보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청동기, 철기, 각종 문물과 기술 등은 초원길을 장악한 유목민족에 의해 농경민족으로 전파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농경민족이 유목민족들을 앞서기 시작했던 것은 2000년 전 비단길을 개척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구촌의 기후가 온난했기 때문에 초원지대까지 농경지가 확장되어 농경민족의 국력이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오리엔트 지역을 장악한 로마 제국과 서역을 장악한 한 나라가 이 당시 유라시아 대륙의 양대 축으로 군림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길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들은 여전히 문명의 혜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15세기까지 서유럽과 일본 열도는 세계사의 변방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과 중동의 문물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서유럽인들이 지적 각성을 촉발시켜 15세기 이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유럽과 중동 지역은 여전히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중개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바다를 통해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으니 15세기 후반 이후 지구촌 곳곳에 바닷길을 만든다. 1492년 콜럼버스가 개척한 유럽 아메리카 바닷길,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개척한 유럽 인도 바닷길, 1522년 마젤란이 개척한 유럽 태평양 바닷길. 그러자 뜬금없이 혜택을 받는 곳이 하나 생겨났다. 바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었던 일본 열도였다. 서유럽과 일본은 기존의 초원길과 바닷길을 통해서는 상호 교류가 거의 어려웠지만 바닷길은 이런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시작은 1543년 포르투갈 선박이 태풍을 만나 규슈 남단의 다네가시마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하는데 놔, 마카오를 가려다 태풍을 만나 이런 곳까지 와버렸네. 이때 포르투갈인들은 총신을 철로 만든 화승총을 가지고 있어서 호기심이 많았던 다네가시마의 영주는 포르투갈인들이 가지고 온 화승총을 발사해보도록 했다. 탕! 그러자 총자루 끝에 구멍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더니 엄청난 굉음이 울리며 목표물인 오리를 명중시킨 것이 아닌가. 우와! 그 위력에 감탄한 영주는 은을 지불하고 화승총 2자루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일본 영주, 나한테 팔아! 일본은 여기서 행운을 가지고 있었다. 신기조산대에 포함된 일본은 금, 은, 구리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고 마침 조선으로부터 은 재련법까지 전수받아 은을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었고 화약의 주 성분인 황이 생산되었다. 만약 이때 일본이 유럽인들을 홀릴 수 있는 막대한 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포르투갈인들은 그처럼 일본을 관심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던 금화와 은화의 모습이다. 포르투갈 상인, 오, 얘네들 은 많네?